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망설이는 사이에 수급지수는 역대 최고가 됐어요. 헛발질 한 번으로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나온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게 참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대책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 몇 달 동안에 이 부동산이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뭐 때문에? 전세 대란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전세 대란을 잡고자 24번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나올 건지 또 어떤 것들이 좀 고려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최근에 이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시작된 게 이 임대차 3법 때문이었죠.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사실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었습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정말 그 시장의 어떤 그 빠르게 변하는 그 상황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를 한 게 언제였냐면 10월 21일입니다. 이제 10월 셋째 주가 돼서야 검토를 해요. 최악의 전세난이 이미 난 지는 몇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한 발 늦게 반응했던 겁니다. 자, 근데 좋아요. 뭐 반응했더라도 어쨌든 대책이 나오면 되잖아요. 보면은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 여당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대요. 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4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다음 주께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대요. 자, 아까 시간 보셨죠? 10월 21일이면요 10월 넷째 주에 대책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대책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런저런 대책을 검토를 하다가 대책을 내려고 봤더니 오히려 경제부총리께서 어찌 보면은 솔직 발언하십니다. 자, 그 다음 뉴스 볼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과거 10년간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했는데 뾰족한 단기 대책이 없다래요. 자, 아까 10월 21일 날 위에 24번째 대책 검토한다라고 기사 나온 그 다음 날입니다. 22일 날. 아니, 대책 내려고 봤더니 10년치를 다 검토해보니까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보면은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감사에서 가격 제한 조치 등 전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경제부총리한테 물었더니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근데 뾰족한 이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전세 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어떤 게 있나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였죠? 이 홍남기 부총리 본인도 쫓겨났죠. 그러면서 전셋집 막 구하러 다니고 본인조차도 본인이 만든 제도 때문에 어찌 보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이때. 맞습니다. 이 단기 대책이라는 게 참 부동산에서 단기 대책이라는 게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살 곳, 그러니까 주택이잖아요. 주택인데 주택은 일반 물건들처럼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만들려면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공급하는 게 주택인데 당장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당장에 물건이 확 들어갔잖아요. 다들 재계약을 하면서. 특히나 이 법이 과거에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적용되게끔 흔히 말하는 이 소급 적용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기존에 임대차 맺었던 분들은 다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나오는 게 없었어요. 즉 당장에 물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물건이 필요한데 뾰족한 단기 대책? 당연히 없죠. 어떻게 만들어요? 뾰족한 단기 대책이 어디가 있겠어요? 솔직 발언합니다. 뭐 어쨌든 간 계속해서 많은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표준 임대료하고요. 또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검토하는 방안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자,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런 거는 검토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보면은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래요. 전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만든 게 어찌 보면 정부 정책의 이 강제성이 너무 셌기 때문이에요. 강제성이. 이 시장이라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건데,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과를 해줘야 되는 건데, 강제적으로 자꾸 못 사게 하고, 또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고, 규제를 걸어버리고, 대출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강제력을 자꾸 동원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폭발했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이런 표준임대료 제도라든지 신규 계약에도 말 그대로 상한제, 더 높게 받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도요, 그 어떤 정책의 방향이 강제성을 띠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홍남기 부총리가 이러한 강제성을 띈 정책들을 또 한 번 내면 시장이 더 악화될 거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서 올바른 대책으로 이어졌으면 좋았는데, 이번 주 전세대책 발표 가능성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등록일이 언제였냐면요, 2020년도 11월 8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1월 첫째 주 돼서 또다시 한번 이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대책 역시 안 나왔습니다. 보면은 늦어도 11월 첫째 주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시장 현황을 개선할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표가 미루어졌대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까지도 원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책은 안 나왔습니다. 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계속 대책을 고민만 하고 발표를 미루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연도별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이 수급 지수라고 하는 거는 100을 넘어서면은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그 미친 전세라고 하는 전세가 폭등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도였습니다. 여기가 2010년도인데 이때 보면 역시 수치가 굉장히 높죠. 이게 약 170가량 돼요. 전세 지수가 170가량. 자,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 2020년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세 수급 지수가 얼마냐면요, 191입니다. 과거에 미친 전세라고 불렸던 그 시절의 전세 수급 지수를 넘어섰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는 정부에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마땅한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이 정책을 어떤 걸 낼지 고민하는 사이에, 망설이는 사이에 수급지수는 역대 최고가 됐어요. 한마디로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옆에는요, 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 추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 전세가율이 6월, 7월, 8월, 그러니까 6월부터예요. 8월, 9월, 10월인데 이렇게 보면은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책 때문에 꺾이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자, 서울도 보면은 유지가 되다가 꺾였죠? 꺾이는 시기가 분명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어떻게 됐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9.1%.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 잡을 수 있었는데 헛발질 한 번으로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설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장이. 자, 그래서 드디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나온답니다. 장고 끝에 전세대책 나온다. 자, 10만 가구 안팎의 공공임대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자, 기사를 한번 보면 정부가 이번 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만 가구 안팎의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이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니까 장고 끝에 내놓은 이 24번째 대책이에요. 16일 기획재정부, 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18일 날입니다. 내일 모레요, 수요일 날. 18일 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세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답니다. 자,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18일 날, 수요일 날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발표할지, 이미 2번이나 발표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잖아요. 이번에는 발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건
어떤 대책들을 들고 나올 거냐예요. 어떤 대책들을. 크게 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단시간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급하는 거면 두 가지입니다. 매입과 또 공실임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집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어떤 주택들이냐면 아파트가 아닌 뭐 다세대 주택, 그 빌라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 같은 것들, 이런 녀석들을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공실임대라는 거는 뭐냐면 뭐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택지지구에 공급했던 이러한 아파트들 가운데 현재 비어있는 집들, 이런 것들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좋아 보이세요? 와, 그거면은 이 전세난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현재 이 수요자들은, 임대 수요자들은요, 질 좋은 주택을 원해요. 질 좋은 주택. 자, 그 질 좋은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어디에 있는 아파트? 역에서 가깝고 혹은 서울 내 도심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자, 그런데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라든지 일반 단독주택 이런 거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선호도와 떨어져요. 자, 두 번째, 공실임대는 이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됐던 이 분양주택인데 미분양이 난 것들, 현재 비어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 좋은 아파트는 맞는데 그런 애들은 정말 위치가 좋은 곳에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주택들일까요? 아니에요. 위치도 안 좋고 사이즈도 워낙 작다 보니까 이 공공 택지에서 이제 공공의 물량으로 공급되는 것들은 보통 이 면적 제한들이 좀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30평대 아파트는 없어요. 맥스가 25평대까지 공급이 보통 되다 보니까, 그래서 면적하고 위치하고 좋지 않아 가지고 미분양이 나고 현재 공실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도권 외곽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24번째 대책에 실어서. 근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정책이 발표되고 그런 걸 공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어 보여요. 즉,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 이번 대책에서 또 실릴 게 뭐냐면 상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자, 왜 그러냐면 상가라든지 공장 같은 것들은 주거 환경이 좋은 데 있나요? 주거 환경이 좋은 데 있지 않겠죠. 그리고 기존에 상가 목적의 건물이든 이제 공장 목적의 건물이든 주거 목적의 건물로 애초에 지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질이 좋은 어떤 주택이 공급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이 수요, 이 선호와도 굉장히 동떨어진 거란 말이죠. 결국 이번 수요일날 어쨌든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근데 예상이 되는 이런 대책들, 또 언급되는 이런 대책들이 실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수요를 다 커버하기에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잠재우기에는 많이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정책을 잘 세우거나, 물론 현재는 이제 단기 대책이 필요하죠. 단기 대책을 쓰려면은 정말 정부에서 우리가 정책을 잘못 썼다라고 인정을 하고 과거 정책 쓰기 전에 그 상황으로 회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